만약 사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치타와 경주를 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뱀을 사냥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는 케냐로 떠나보세요. 그곳에서는 가장 야생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직 케냐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 독특하고 신기한 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매일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15번째, 자연이 만든 거대한 균열. 케냐를 방문했다면 대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대균열,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앞에서 사진을 남기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경험일 것입니다. 이 거대한 균열은 아프리카 대륙을 두 개로 나누는 자연현상으로 지구 표면에 거대한 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약 5,000km 이상 뻗어 있는 이 대균열은 약 3,500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다양한 요소들이 충돌하면서 지각이 갈라지고 깊은 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별표 대균열 계곡,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는 지각이 늘어나면서 해수면보다 최대 150m 깊이의 함몰 지형이 형성되었고 웅장한 화산, 광활한 황무지, 그리고 깊고 고요한 호수들이 조화를 이루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러한 대자연의 신비로운 모습 덕분에 수많은 자연 애호가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곡을 방문할 때 별표 나트론 호수, 레이크 나트론, 별표를 꼭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은 홍학, 플라밍고들이 대규모로 서식하는 곳으로 하늘을 가득 채운 홍학들의 아름다운 비행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홍학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서식한다고 하니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광경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소똥으로 집을 짓는 마사이족. 마사이족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롭고 흥미로운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놀라운 점은 마사이족이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소똥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용적인 이유와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소똥은 건조되면 자연적인 연료 역할을 하여 점토와 마른 풀 같은 주재료를 단단하게 만들고 건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점토와 마른 풀과 혼합하면 튼튼하고 방수 기능이 뛰어난 건축 재료가 됩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강할 수 있지만 건조된 후에는 냄새가 거의 사라지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축을 키우면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기술 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일부 마사이족은 벽돌, 시멘트, 철근 등 현대적인 건축 자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히 농촌 지역이나 전통 마을에서는 여전히 소똥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3번째, 마사이족의 특별한 장례 문화. 케냐를 여행하며 마사이족 마을을 방문하면 전통적인 무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사이족은 러브드원을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독특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장례 의식은 마사이족의 언어에 따라 응게라, 네라 또는 응고에라, 고에라로 불리며 지역에 따라 응게르, 니오 또는 응게르르, 니오 라고도 합니다. 이들의 문화에서 하이에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이 의식을 통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거나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마사이족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따라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입니다. 12번째, 마사이족 마을. 지금까지 케냐의 아름다운 자연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이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와 케냐에 걸쳐 생활하는 마사이족은 케냐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사이족의 특징 중 하나는 야생동물을 사냥하여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축, 소, 양, 염소, 위 고기만을 섭취하며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마을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이들의 생활 방식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마사이족은 자연보호구역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마사이 마을은 보통 한 명의 주장과 그의 여러 아내,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마사이족에서는 여성들이 직접 흙과 풀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집을 짓고 여성이 가정을 꾸린다는 통념과는 차이가 있어 더욱 흥미로운 문화 요소로 여겨집니다. 11번째, 성인식에서 이루어지는 치아 발치. 마사이족을 방문하면 이곳 남성들의 미소에서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니 하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사이족의 전통적인 성인식, 이니시에이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귀를 뚫거나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성인이 되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보통 14세에서 16세 사이에 성인식이 진행되며 이 시기에는 다양한 시험과 도전을 통해 성숙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족의 원로가 직접 앞니 하나를 발치하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용기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이 의식을 마친 후 이들은 정식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으며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냥을 위한 창과 칼을 받으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집니다. 10번째, 마사이족의 혼 문화. 마사이족의 남성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남성이 몇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지가 그의 즉 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사이 마라 마을은 보통 한 명이 가장과 그의 여러 아내,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된 대가족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아내들은 각각 많은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한 마을 전체가 같은 혈연 관계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백 명의 주민이 모두 한 명의 후손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 신랑 측 가족은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데 이 지참금은 소의 수로 계산됩니다. 특히 신부가 아름다울수록 더 많은 소를 요구받으며 몇 마리에서 수십 마리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사이 여성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강인한 체력과 성실함이 중요한 미적 기준이 됩니다. 그녀들은 검고 윤기 있는 피부와 균형 잡힌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집안일을 잘하고 성실한 여성이 더욱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마사이족 여성들은 귀를 뚫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귀걸이를 여러 개 착용하며 남성들 역시 귀를 뚫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귀 구멍이 클수록 더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9번째, 라무섬. 우리는 종종 케냐의 내륙 자연 보호구역에만 주목하지만 사실 이 나라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무섬입니다. 라무섬은 케냐 북부 해안, 소말리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환상적인 여행지로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스와힐리 건축 양식과 좁은 골목길, 붉은 벽돌집, 꽃길로 유명합니다. 라무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라무 역사도시에서는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역사적인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고대 가옥과 사원 등 다양한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무에는 아름다운 해변도 많습니다. 쉘라비치와 만다비치에서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핑, 스노클링, 카약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중 하나는 전통적인 드하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 어촌 마을을 방문하여 스와힐리 공동체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고대 건축, 그리고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라무섬은 케냐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8번째,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사자, 코끼리, 코뿔소 같은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마치 판타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로비는 케냐의 수도이자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마사이족 언어로 시원한 물을 의미하는 엥카레 나이로비, 엥케어 네어노비에서 유래했으며 오늘날에는 태양의 도시, 선샤인 시티로도 불립니다.
나이로비는 696km의 면적과 1660m의 고도를 가지며 약 440만 명이 거주하는 동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입니다. 1899년 습지와 황무지였던 이곳은 이제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중심지로 발전하며 초고층 빌딩과 상업 중심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는 한때 아프리카의 사냥수도로 불릴 만큼 야생동물들이 풍부한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현재는 야생동물 보호 정책 덕분에 사냥이 금지되었고 이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수도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감상하고 직접 먹이를 주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멀리서 사자나 기린 같은 야생동물들이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풍경은 나이로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7번째, 마사이 마라 국립보호구역. 케냐의 야생자연을 이야기할 때 마사이 마라 국립보호구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성한 초목과 풍부한 강수량 덕분에 마사이 마라는 초식동물과 대형 포식동물들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사자, 표범, 치타와 같은 맹수들이 서식하며 매년 벌어지는 누, 영양, 의 대이동은 세계에서 가장 장대한 야생동물 이동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마사이 마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동물은 대규모 무리로 이동하는 누떼, 얼룩말, 톰슨 가젤, 임팔라 등입니다. 매년 약 250만 마리의 누와 얼룩말, 가젤이 비를 따라 새로운 초지를 찾아 이동합니다. 이들은 보통 7에서 8월경 탄자니아 세렝게티에서 마사이 마라로 이동해 9월까지 머물고 마라강을 건너는 장면은 이 대이동의 백미로 꼽힙니다. 이후 10월이 되면 다시 세렝게티로 돌아가는 대장정을 이어갑니다. 아프리카의 장대한 자연과 야생동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사이 마라. 케냐를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이 광활한 보호구역을 꼭 방문해보세요. 6번째, 차보 국립공원. 마사이 마라와 삼부루가 유명하지만 케냐에서 가장 넓은 자연 보호구역은 바로 차보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은 총 2821km 이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자랑하며 여러 유명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보 국립공원은 차보 이스트, 트사보 이스트와 차보 웨스트, 트사보 웨스트 두 지역으로 나뉘며 각각 독특한 자연 경관과 다양한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차보 이스트는 광활한 초원이 펼쳐진 지역으로 코끼리, 기린, 영양 등 다양한 야생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끝없이 이어지는 평원 위로 떠오르는 일출과 황혼이 물들이는 석양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반면 차보 웨스트는 울창한 숲에서 건조한 사막지대까지 다양한 지형을 갖추고 있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강과 호수, 그리고 폭포가 어우러진 차보 웨스트는 생태적으로도 매우 풍부하여 코끼리부터 치타, 그리고 수많은 조류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또한 차보는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 유산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는 수천 년 전 원주민 부족들이 남긴 고대 유적과 암각화가 발견되며 과거의 흔적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차보 국립공원은 단순한 야생 보호구역이 아니라 자연의 웅장함과 생태적 다양성, 그리고 깊은 역사를 모두 품고 있는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5번째, 몬바사. 케냐는 긴 해안선을 자랑하지만 유일한 대형 항구 도시는 바로 몬바사입니다. 케냐를 방문하면서 이 매력적인 도시를 놓친다면 정말 아쉬울 것입니다. 몬바사는 주요 항구 도시이자 동아프리카의 중요한 경제 중심지로 케냐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합니다. 몬바사 항구를 통해 다양한 교역이 이루어지며 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몬바사의 매력은 경제적 중요성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와 건축 양식, 그리고 역사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현지 문화를 깊이 탐방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몬바사는 인도, 오만, 유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다채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특히 옛 도심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오늘날 몬바사의 고대 성벽은 과거의 유산으로 남아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역사는 여전히 거리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의 요새들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몬바사의 구시가지를 거닐며 각 문양이 새겨진 오래된 대문을 감상하고
거리 곳곳에서 풍기는 커리 향기에 취하며 현지 장인이 만든 수공예품을 기념품으로 구입하는 것은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삼부루 국립보호구역. 케냐의 야생을 탐험하는 여정을 이어가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코끼리들이 서식하는 삼부루 국립보호구역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케냐 북부에 위치한 삼부루 국립보호구역은 약 165km 이위 면적을 차지하며 아프리카와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현재까지 이곳에는 450종 이상의 동물들이 발견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영양, 개코원숭이, 코끼리, 하마, 표범, 사자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색머리 물총새, 딱따구리, 독수리, 뿔까마귀, 흰머리 버팔로이버 등 350종 이상의 다양한 조류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빅5 동물들인 사자, 표범, 코끼리, 케이프 버팔로, 코뿔소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보호구역에서 서식하는 코끼리들은 규모가 크기로 유명하며 더욱 특별한 점은 자연에서 거의 보기 힘든 쌍둥이 코끼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토, 올투라는 이름의 어미 코끼리가 암컷 쌍둥이 코끼리를 출산하였으며 야생에서 쌍둥이 코끼리가 살아남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풍부한 강우로 인해 보호구역 내 먹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코끼리 보호단체들은 이 쌍둥이들이 기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냐를 방문한다면 이 귀엽고 특별한 쌍둥이 코끼리들과 멋진 사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헬스게이트 국립공원. 몬바사의 활기찬 도시를 잠시 떠나 세계의 지옥문이라 불리는 곳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 뒤에는 실제 지옥이 아니라 마치 작은 낙원과도 같은 곳이 펼쳐져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북서쪽에 위치한 헬스게이트 국립공원은 지옥의 문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케냐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장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면적은 다른 국립공원들에 비해 크지 않지만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헬스게이트 국립공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장엄한 협곡과 바위 계곡이 어우러진 지형입니다. 방문객들은 트레킹, 하이킹 또는 자전거를 타며 암석 계곡과 석회암 절벽 사이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게이트 협곡, 헬스게이트 고지은 높은 절벽과 좁은 길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로 탐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코끼리, 영양, 원숭이, 그리고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자연 속에서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헬스게이트 국립공원에는 화산 지형이 펼쳐진 올카리아 지역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자연 온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카리아에는 지열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어 케냐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형, 풍부한 야생 동물, 그리고 색다른 야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헬스게이트 국립공원은 케냐의 자연을 탐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꼭 추천하는 환상적인 여행지입니다. 두 번째, 아버데어 국립공원. 헬스게이트 국립공원을 떠나 이제 또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버데어 국립공원입니다. 아버데어 국립공원은 웅장한 산악지형과 울창한 열대우림,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른 아침 이슬이 나뭇잎 위에 맺히는 순간이나 황혼이 고요히 내려앉을 때 아프리카의 희귀한 야생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멧돼지, 코끼리, 봉고 영양, 홍멧돼지 등이 물을 마시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데어 국립공원은 케냐에서 세 번째로 높은 아버데어 산맥의 일부로 해발 약 4,000m에 이릅니다. 키쿠유족, 키코유 사람들에게 이곳은 신이 거처 중 하나로 여겨지는 신성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공원 내에는 빙하, 웅장한 폭포, 그리고 울창한 열대우림이 어우러져 있으며 특히 풍경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또한 아버데어 국립공원의 넓은 유역지역은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국립공원의 특별한 점은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 위에 지어진 로지에서 숙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찌가 위치한 곳은 야생동물들이 유일한 염소를 찾아가는 길목에 있어 밤이 되면 더욱 활기찬 야생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버데어 국립공원은 푸른 열대우림이 가득한 지역으로 건조한 마사이 마라, 나 암보셀리, 엠보스라이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제공합니다. 울창한 숲과 시원한 기후 덕분에 방문객들은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암보셀리 국립공원. 지금까지 케냐의 다양한 국립공원을 소개해왔지만 암보셀리 국립공원은 특별한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케냐 국립공원의 보석이라 불리는 이곳을 방문하면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암보셀리 국립공원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마사이 마라 국립보호구역, 마사이 마라 내셔널 리저브에 이어 케냐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야생동물 관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데 습지에는 30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며 펠리컨과 물총새 등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초원 지역에는 사자, 표범, 치타, 점박이, 하이에나, 기린 등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암보셀리 국립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킬리만자로 산, 해발 5,895m를 배경으로 수백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들이 이동하는 장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킬리만자로 산의 남쪽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날씨가 맑을 때, 특히 일출이나 일몰 무렵에는 아프리카의 대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보셀리 국립공원에는 자연 속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진 롯지가 마련되어 있어 평화롭게 초원을 거니는 코끼리들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산의 설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장관은 케냐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생동물 관찰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암보셀리는 긴 건기와 드문드문 자라는 초목 덕분에 야생동물 관찰이 용이하여 더욱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공원 내에는 포식동물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일부 지정된 구역에서만 도보 탐방이 허용됩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국립공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을 자랑합니다. 다만 우기에는 일부 도로가 통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6월부터 10월 그리고 1월에서 3월 중순까지의 건기가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케냐의 15곳의 명소를 탐험하는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사이 마라 초원의 순수한 아름다움에서부터 암보셀리 국립공원의 웅장함까지 케냐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현지 부족들과의 깊이 있는 문화체험, 경이로운 야생동물과의 만남, 그리고 인도양을 따라 펼쳐진 눈부신 백사장 해변까지 케냐는 세계 여행지도에서 놓쳐서는 안 될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이번 여정에서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케냐를 방문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